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생고개입니다. 내 미쳐보겠다. 좀 혼자서 놀아라. 왜 자꾸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데? 아유, 귀찮아라. 진짜 귀찮아 죽겠어, 정말. 이 소리는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퇴직한 남편에게 아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남편이 은퇴하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요? 함께 있으면 좋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장에 일하러 다닐 때는 아무래도 함께 할 시간이 없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소에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더라도 사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딪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퇴직을 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참았거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 일만 하느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남편이 퇴직 후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할 사람은 배우자뿐이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졸졸 따라다니거나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잔소리도 끊임없이 해보고 겁도 없이 아내의 영역에 침범해 모든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 역시 그동안 독립적으로 꾸려온 자신만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은퇴한 남편을 위해 일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노후에는 부부 사이가 건강과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은퇴 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오늘은 3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은퇴 후 배우자와의 관계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부분입니다. 은퇴 후 배우자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고 함께 즐기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즐거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듣고 품격 있는 의사표현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관심사와 활동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여행을 가거나 운동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죠. 은퇴 후의 목표와 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달성할 방법을 찾기도 하고 배우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은퇴를 언제 했든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은퇴 후 이혼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생고개 여러분들은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나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내 집 마련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 상환과 아이들 교육이 삶의 목표로 삼고 달리면서 살아왔죠. 이제 아이들도 차츰 자리를 잡고 나에게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좋아라 했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직장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가 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출근할 때는 그렇게 일어나기 싫었던 아침이 왜 그렇게 나에게는 빨리 오고 눈은 또 왜 그렇게 빨리 떠지는지 허망하고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올해 6학년 1반으로 21년차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부동산을 시작할 때는 60살까지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이 60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사람 욕심이 참 그렇더라고요. 70이 넘은 중개사님이 주변에 한 분 있거든요.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시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활기차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60은 너무 이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만 잘하면 65세까지는 일을 더 해도 되지 않을까? 65세가 되거나 외모관리, 건강관리가 안 돼서 손님들이 할머니라 부담감을 느낄 때면 미련 없이 그만두겠다고 계획을 수정을 했답니다. 은퇴 시기를 본인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요즘 들어 새삼스럽게 고마움을 가져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나이는 먹고 다니던 직장에서 조금 늦게 조금 빠르게 은퇴 시기는 다르지만 은퇴는 해야 되죠. 살아온 시간만큼 어쩌면 나에게 더 살아야 된다는 재앙이 온다면 그 수많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퇴 직후에는 하고 싶은 일들, 배우고 싶은 것들, 가고 싶은데 여행을 다닌다고 마냥 즐거웠는데 계속 하다 보면 질린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질린다고 말을 안 합니다. 돈이 질릴 만큼 많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내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내 노후는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즐길 수 있는 범위를 줄이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 질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즐길 수 있는 취미는 은퇴 전부터 조금씩 접해보고 배워본 상태여야만 은퇴 후에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손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면 몸도 마음도 머리도 모두 다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모두 은퇴를 하고 다 해보겠다고 미루고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건강하고 돈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치던 지인은 요즘 모든 것이 자신이 없고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어서 돈 번다고 자신의 시간을 몽땅 사용했기 때문에 세상에 재미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이 좋은지 몰라서 못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고 은퇴 후에는 새로 배우는 것을 터득하는 속도가 도무지 나가지가 않는 관계로 재미가 없어지고 시큰둥해지면서 포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고 싶은 것은 미리 조금씩 힘 있을 때 준비해 두시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을 하십니까? 아이고, 그걸 왜 몰라서 묻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일을 하죠. 살아가는데 돈은 절대적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한 채 돈만 가득한 금고를 들고 은퇴를 하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요. 노후에는 배우자, 돈,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좋은 이성 친구 만들면 됩니다. 돈 있다고 건강하지 않잖아요. 평생 죽으라 모아둔 돈으로 남은 시간을 몸이 아파서 병원비로 병원에 가져다 주고 골골거리고 살거나 한번 서보지도 못한 채 자식들에게 몽땅 준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면서 운동은 숨쉬기 운동하고 걷기만 하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걷기만큼 나이 들어서 돈 안 들이고 좋은 운동도 없을 겁니다. 어메, 내가 젊었을 때는 다리가 무통 같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자꾸 얇아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다리에 근육이 빠지기 때문이죠. 근육은 돈 아인겨. 든든한 은퇴 자금인거라예. 걷기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만족할 만큼 노후 준비를 못하고 삽니다. 평생을 벌어놓은 돈이지만 은퇴할 때는 살고 있는 집 하나, 현금 얼마가 전부인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하십니까? 내 주변에 보면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식이 있고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양가 부모님까지 부양하는 경우에는 내 살기도 버거운 세상에 나 참 난감하다 진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제2의 직업을 찾아야 되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노후에는 있는 돈으로 살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도 작은 임금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도 상관없죠.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예전만큼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돈이나 지위는 더 이상 주된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자신이 잘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인생고객 여러분은 은퇴 후나 노년의 삶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시고 있나요? 노년의 돈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돈은 이제 와서 더 왕창 벌기는 힘든 게 현실이지만 건강은 지금이라도 더 저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퇴 자금 모두들 말하는 3억, 5억 가지고 인생 후반기를 맞이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만 하면 가능합니다. 건강은 최고의 은퇴 준비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아침에 눈 뜨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인생 이모작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 인생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생고개입니다.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 제일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일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나이 먹어가는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차츰 자식이 어렵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왼수가 되어 헤어지면 남이 되지만 자식은 왼수 같은 짓을 해도 내 자식입니다. 오늘 인생고개에서는 요양원 할머님이 간직한 전 세계에 하나뿐인 가슴 아픈 명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추석 전 부모님 산소에 갔는데 그곳에서 집안 형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늙어갈 때는 조금씩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급격하게 확 늙어버린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고았던 형님이 팍 늙어버렸더라고요. 형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왜 이렇노? 내가 요즘 요양병원에 일하러 다닌다고 힘들어서 그런갑다. 전에는 요양보호사가 체질이라면서. 말도 마라. 아이고, 밖에서 보는 것하고 천지 차이더라. 동수도 알지? 우리 친정 엄마가 요양원에 80살에 들어가서 94살에 돌아가셨다 아이가. 병원에서 오래도 살았대.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는 것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이 자주 찾아가서 그런 것 같더라. 부모님 요양원에 보낼 것 같으면 가까운 곳에 모셔야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지 멀리 있으면 시간 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자식들도 잘 안 오더라. 내가 병원에 근무해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님들이나 요양보호사님들이 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겠구나. 참 내가 미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그분들이 왜 형님을 미워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하루 일정이 정해져가 있거든. 할머니, 할아버지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을 시키는데 자식들이 면회 신청을 하면은 말끔하게 머리 손질하고 깨끗한 옷 갈아입히고 해서 자식들에게 모셔드려야 되잖아. 그러면 그날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뒤로 밀리고 많아지니까 짜증이 날 거 아이가. 그리고 나도 별 수 없더라. 처음에는 정말 지극하게 엄마처럼 바라보고 닦아주고 하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멀지 않아서 저 구석에 비어있는 침대에 눕는 신세가 되니까 여기 계신 어른들 오래 간병할 생각이면 몸 아끼면서 일해라고 하더라. 속으로 그랬지.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나 하고 혼자서 욕도 진짜 많이 했다. 욕했으면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지. 똑같아졌구나. 맞죠? 맞다. 내가 감정이 하나도 없는 기계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가. 사람 마음속에는 선과 악을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형님은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부끄럽다. 나도 악마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거든. 할머니 중에 한 사람은 계속 욕을 하시는 분이 있고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우는 할머니가 있는데 우는 할머니는 저쪽 할머니가 욕을 해서 억울하고 서러워서 운다고 하고 욕하는 할머니는 우는 할머니가 시끄러워서 입 닥치라고 욕한다고 하거든. 그럼 분리하면 되겠네. 다른 병실에 모셔도 똑같이 욕하고 한결같이 울어. 하루는 욕을 어찌나 심하게 하는지 내가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다른 방에 모셔다 두고 문을 꽝 닫고 나왔다 이가. 욕하고 말 안 듣는 할머니들 가둬버리는 방이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방 없다. 전혀 움직이지도 의식도 없는 할머니가 계신 방이 있는데 거기에다 침대를 옮겨버렸지 뭐. 할아버지 한 분 목욕시키고 할머니 모시러 가니까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며 내 데리러 왔는겨. 선생님이 내 아들보다 낫네. 선생님요, 데리러 와줘서 고맙심데. 뜨듬거리면서 말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어서 할머니 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이가. 할머니 자식들은 병원에 자주 안 오는 모양이죠. 요양원에 부모님 처음 모시고 오는 자식들은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꼭 올 테니까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약 잘 먹고 밥 잘 먹고 있어야 합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생치라를 떨어도 몇 달 못 간다. 어떤 자식은 병원에서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왔는데 위급 상황이 없어지고 산소 호흡기 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에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에게 실망했는지 아니면 말 못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그 고통 있잖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건지 떠난 후에 보면 산소 호흡기를 살짝 밀어놓는 자식도 있다. 오는 집 자식만 오지 안 오는 자식들은 절대 안 오고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람들 피는 못 속인다고 말을 하잖아. 이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부모들이 자식에게 돈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에 흐르는 피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할머니 남편이 개망난이었는데 자식이 똑같다고 말을 하면서 지 애비 닮아서 꼴도 보기 싫다고. 하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 진심인지 오지 않는 아들내미를 기다리다가 그 원망인지 알 수가 없어서 난 눈물이 더 나더라. 우리가 살아보니 유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좋은 유전자는 자식들에게 유산처럼 물려줘도 되지만 물려주지 말아야 하는 유전자나 빚 또는 나쁜 생활 습관은 절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 말은 다 무시하고 안 들어도 형님 말은 잘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항상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가방을 열어서 명함을 하나 형님에게 주면서 이건 내 명함인데 선생님에게 처음 보여주는 거라 예. 하시면서 난 세상에서 요래 생긴 명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출세한 사람 같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은 영감도 아들도 명함 한 장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람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따라 돌아다니는 저 애비 대신 공부 잘하고 영리한 아들 판금사 만들어 보려고 잠도 안 자고 돈 벌어서 뒷바라지 했지만 시험은 칠 때마다 떨어지고 아들도 지치고 나도 지칠 때 아들 역시 잘생긴 인물로 여자 덩쳐 먹고 사는 그 애비의 그 아들로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말처럼 주절주절 할 때 할머니 명함을 보았는데 앞에는 이름 김순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 아래에는 또 다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고 내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내가 죽거든 내 아들에게 전화 좀 해주이소라는 글 한 줄에 아들에게 외면당한 삶을 살고 있는 할머니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묻어나서 슬펐다고. 뒷면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와 결혼,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에는 아들 창수의 엄마가 됨. 삐뚤삐뚤 최선을 다해 손글씨로 휴대폰 크기의 빳빳한 종이로 앞뒤를 풀칠을 하고 두껍게 만들어서 직접 만든 명함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몇 살 때 양말 장사를 했고 언제는 떡을 팔았고 언제는 식당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명함에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빼고 나니까 적을 게 없었다고.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쓰잘데없는 일만 한 것 같아 서글프다고 했답니다. 선생님요, 여기다가 오늘 날짜 적고 아들아, 넌 세상의 천덕꾸러기지만 나에게는 귀한 아들이다. 엄마는 네가 있어 행복하게 살다 간다고. 그러고 오늘부터 네 엄마 안 할란다. 좁게 낀 가스라도 적어줬어. 내가 선생님밖에 부탁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숨을 헐떡이며 하시는 할머니에게 엄마 안 한다고 하면 엄마가 안 되는겨? 나도 이제 편하게 살다 죽을라고. 자식이 없으면 안 기다려도 되지요. 자식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내가 자식을 버린 사람이 되어야지. 안 그런겨 선생님? 죽어서 내가 병원문을 나가면 나는 한 마리 새가 되어서 저 하늘을 날고 싶대.
휴대폰에다 할머니 명함을 사진을 찍어 집에서 할머니가 부끄러워 적을 수 없었다는 할머니가 하신 일을 모두 새겨서 형님이 명함을 할머니가 볼 수 있도록 끔찍하게 직접 만들고 문구사에 가서 코팅도 해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할머니 명함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비록 움직일 수 없고 말은 어눌하지만 병실에 들어오시는 간호사에게 자랑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시다 조용하게 한 마리 새가 되어 날아가셨다고 합니다. 인생고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들은 지금 여러분 옆에 없으세요? 나이 들어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서글프고 서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떤 때가 제일 서럽던가요? 친구는 최근에 임플란트를 3개 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아들이 왔을 때 엄마 임플란트 하고 나니까 음식 마음대로 씹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자랑을 하니까 아들이 진작에 하지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살았냐고 여태껏 뭐하고 그렇게 살았냐고 하더랍니다. 돈 아껴서 죽을 때 가지고 갈 거냐고 내가 언제 엄마 돈 아껴서 내달라고 했느냐고 그러면 이러면 자식아 니는 그러면 여태까지 엄마 돈 안 갖다 썼어? 그래 내줬거든.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원이라도 남거든. 내가 가는 길에 내하고 같이 모두 태워서 보내라. 어쩌면 자식은 돈 아끼지 말고 임플란트 하라는 말이었겠죠. 그런데 듣는 부모는 왜 삐딱하게 들릴까요? 늙어서 그렇습니다. 자식 키우고 나니까 이제 좀 시간도 있고 살만한데 몸에 암덩어리가 생겨서 서글프고 평생을 벌었는데 임플란트 하면서 돈 걱정해야 되는 경제력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들에게 소외되어가는 늙은이 취급에 상처를 받는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부모입니다. 없는 돈이 걱정한다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젊은 자식 삶과 우리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소외감 같은 거 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행복카드 같은 현재 진행형 우리들만의 명함을 만들어서 지갑에 넣고 나란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막 뿌리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봅시다. 화초를 잘 키우는 할머니 김숙자, 파크볼을 잘 치는 할아버지 김순돌. 오늘 인생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